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2년 경기도 면접 드디어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이 저한테 카톡을 주시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경기도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들 걱정해하는 미흡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인강을 보거나 아니면 교재 또는 이런 복기, 기출 질문들 이런 것을 수집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면접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력 중에서 어떤 것을 면접관에 대해 이야기할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경기도에 가셔서 내가 지원한 시와 군이죠. 이곳에 가셔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자 여기에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나만의 목표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암기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던가 공직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거나 또는 전공 질문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구보다 많은 미흡자들 그리고 재면접자들 그리고 면탈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공통사항은 대부분 본인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접 초반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뽑아내야만 하는데 이런 점들은 강의나 교재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명확히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필기 커트라인인데 면접을 최대한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필기 커트라인이라 하더라도 경기도는 정말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면접관이 어떤 사람을 만나니에 따라 실제로 태도만 얘기해도 보통을 주는 면접관이 있는 반면에 이 역량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평가가 안 된다 하면은 재면접을 보고 또는 미흡을 다시 주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기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분명히 재면접이나 미흡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금의 기회를 절대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후회 없는 면접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더 여러분들을 힘들게만 할 겁니다. 지금 필기 점수가 설령 좋든 나쁘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기 성적이 더 높다고 하면 그만큼 합격할 확률은 높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말 많은 수치를 통해서 재면접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서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포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셔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분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냐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경기도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무언가 남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 면접은 10분 승부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의사, 나의 견해, 그리고 나의 역량, 시에 대한 관심도 이런 점들을 명확히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초반 승부라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사조서를 작성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보통 한 개 정도가 주어지고요. 이 부분을 15분 동안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발표는 없고요. 일부 연천군 같은 그런 곳들은 두 가지의 사조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조서 주제는 공통으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할 사전조사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대부분 한 개를 작성을 15분 동안 한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 나뉘느냐? 제가 이번 간호직 1회 경기도 면접에서 또 많은 분들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험형 사조서입니다. 협업을 할 때 갈등 사례와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이런 점들의 동두천시의 1회 기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공직관 사조서가 있습니다. 대놓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6대 의무가 무엇이냐, 공직 가치로서 가장 중요시한 건 또 무엇이냐 이런 점들이 있죠. 이런 형태의 사조서 파주시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상황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종종 묻습니다. 본인이 팀장일 때 업무 능력이 좋지 않은 팀원이 있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광주시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크게 유형으로 나누면 세 가지 유형으로도 나뉩니다.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하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원하는 거를 작성해라 이런 형태로서 선택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블루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고양시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게 있느냐. 간호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기도의 사조서는 거의 대부분 직렬 부관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를 얼마큼 생각을 했는지 시민의 안전, 시민의 편의상 개선을 위해 얼마큼 고민을 했는지 이런 점들을 적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적으라고 하는 이런 곳들은 뭐 어떤 걸 적어도 상관없이 합격하실 분들은 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황형이 나왔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업무가 상당히 미숙하여 본인에게 추가
업무가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조직 생활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묻는 이런 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 의무형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연천군 1회 경기도 면접에서 나왔습니다. 사조서 두 가지를 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지원 직무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지, 역량형이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과 그것을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적어라. 두 가지를 의무로 적는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느냐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이 소재를 이렇게 봅니다. 협업시 갈등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문장으로 쓸 수도 있지만 개조식 형태로 해서 나눠서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협업시 갈등 상황 속에서 갈등 발생 이유를 분석을 하였고 해결안을 제시를 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이런 나의 경험이 공직에 어떻게 활용이 될지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신다고 하면 틀잡기가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 필요한 자세라고 해서 공직의 의미, 정의, 그리고 공직의 중요한 태도 1번, 2번, 해당 태도가 공직자로 중요한 이유, 중요도, 그리고 결론 및 임용 후 포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개조직 형태가 상당히 보는 분들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공직 내 팀장의 역할이라고 해서 상황, 팀원의 능력 부족 상황 속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해서 포부까지, 공직까지 실현 방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조서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사조서 유형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분명히 어떤 형태를 쓰던 간에 합격하실 분들은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개조식 형태로 지금 보이는 이런 유형으로 깔끔하게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PT라든지 아니면 이 문서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예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랜 시간 면접을 봐야 하는 이런 면접관들에게 가독성이 높은 이런 시각적인 이 피로도를 줄여주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배려가 바로 개조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최대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문장 형태로 줄글로 계속 쓰게 되면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꼼꼼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필기 커트라인이다, 그리고 꼭 이번 면접이 간절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조서 유형은 줄글 형태가 아니라 나의 문서 작성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개조식 형태로 작성하신 것이 좋다. 꼭 이런 점들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모르는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물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에 대한 찬반 토론, 이런 점을 적게끔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도 사조서 주제를 보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길이를 제출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성의 없는 글씨로 날렸었다든지 이런 점으로 면접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조서를 과연 어떻게 쓰는지 그런 유형과 합격자들의 여러 예시들을 사조서 면접 백서라고 여러분들께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예시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로 볼 것은 도의회나 이 화성지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를 합니다. 도의회는 5분 스피치도 하셔야 되고 사조서도 쓰셔야 됩니다. 준비 시간을 30분을 주고요. 이 발표력과 여러분들의 주제에 대한 전달력을 평가하는 5분 스피치라는 점을 한다. 사조서를 또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해야 될 게 많죠. 근데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사조서와 5분 스피치를 동시에 합니다. 보졸 전형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조서를 쓰지 않고 3분 스피치를 합니다.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보는데요. 준비 시간은 겨우 10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피치가 있는 곳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T를 쓰는 법과 그리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을 최대한 어떤 식으로 할지, 아이디어면 어떤 게 좀 좋을지 이런 점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하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려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요즘에 유튜버도 있고요. 스피치 주제가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기대효과, 결론 및 임용포부, 이런 형태로 해서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조서를 개조식으로 작성을 했던 그런 과정과 비슷하죠. 그래서 서론, 결론, 본론 이런 형태로 해서 메모지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형태로 번호를 매겨서 쓰셔도 괜찮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표하면 되겠느냐? 보통 5분 스피치라고 해도 5분을 풀로 채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5분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연습은 평소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스크립트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기본 틀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해당 주제의 발표를 맡게 된 누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과 기대효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종종 묻기를 어디에서 배웠는데 최대한 이 앞부분에 서론 파트를 길게 좀 이야기를 하면 5분 동안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앞부분을 좀 많이 풍성하게 좀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지루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알고 싶은 내용, 면접관이 평가하고 싶은 내용은 본론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의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제에 대한 원인, 주제에 대한 문제 이런 점들은 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예상이 되며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이와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역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3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론으로 임용호 포버와 함께 얘기를 해도 3분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5분이라고 하면 세 번째 해결 방안도 얘기를 해도 되지만 여기에 이러한 두 가지는 시간과 경제적인 한계점이 분명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역량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넣어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떤 직무, 일행직, 사복직 다 있죠. 직무 수행자로서 이 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를 하며 저 또한 이렇게 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과 그 부분을 C 군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점들을 최대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PT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중요하니까 요 지금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 하실 분들은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이런 점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배우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누구나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에 더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의 면접을 볼 텐데 어떤 식으로 이력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경험이 아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경험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객응대 경험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합격을 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10분 면접이라 상당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면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의 민원봉사 경험이라도 최대한 쌓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이력이 있는 분들, 특히 이런 사회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요약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력을 정리해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막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이력을 정리를 하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학원, 재과점 한번 쭉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별도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굳이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좀 강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과연 과거에 했던 그 조직에서의 주요 업무가 무엇이었고 그를 통하여 내가 그 조직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성과는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정리를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 봉사 동아리 때 나는 회장을 맡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과 그 외에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수행을 했으며 이를 통하여 내가 알게 된 점과 배운 점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신다고 하면 상당히 면접에서 이야기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조직에 기여한 성과와 배운 점을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 두신다고 하면 사조선안 5분 발표, 3분 발표할 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경력, 경험을 어떤 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응용해서 말씀해 드리면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0가지 부분은 쭉 정리를 하시면 피드백과 첨삭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렇게 해드릴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것만큼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필수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여러분들만의 보유 역량이 무엇인지, 경쟁력이 무엇인지, 왜 지원자를 채용해야만 하는지 이런 점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요. 지원자가 이 공직자로서의 장점 무엇이 있고 또 단점은 무엇이 있으며 타인에게는 어떤 평가를 드는지 그리고 임용 후에 어떤 부서에 가고자 하며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그런 업무와 참여하고 싶은 시군의 제도나 그런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무 내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엇이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4번에 가장 평가 항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 시군에 대한 기본 정보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 파트로 갔을 때는 이 조직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업하여 같이 만들어낸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를 많이 봅니다. 팀워크라는 점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죠. 도전, 실패, 역경, 끈기, 보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텐데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만드셔야 돌려막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갈등, 많이 나오는 이 갈등도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율해서 이것을 왜 조율하고자 했는지 이런 점들을 평가를 하니까요. 꼭 정리를 하셔야 될 키워드고요. 그리고 어느 곳이나 민원을 응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응대 경험과 특히 이런 악성 응대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면접관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규정 준수, 정직, 청렴, 6대 의무 중에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번 꼭 해보시고 봉사활동 리포트를 2년 내에 하셨던 분들은 다 제출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 없는 분들은 왜 봉사활동을 2년 동안 하지 못했는지 이런 점들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봉사를 좀 이어가고자 하는지 이런 점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 10가지는 경기도 면접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점들을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를 살리고 또 이런 불필요한 내용들을 없애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크립트에 대한 첨삭과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미리 신청을 해두십시오. 댓글로 신청 방법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정하여 이번 면접에서 얘기를 할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원한 직무, 예를 들면 일행직, 사복직, 그리고 지방세, 전산직, 기계직,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죠. 기술직도 포함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개조직 형태로 해서 정리하는 방법과 예시는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중에서 가장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험, 가장 열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공을 향해 갔던 나의 스토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와중에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던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결국엔 성공을 했는지 이런 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 소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이런 성공의 의미가 공익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만들었던 사례로 뻗어가셔야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응대 시에 편의 개선 사례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없앴던 사례, 그리고 돌발 사항을 차분하게 대처를 했던 사례, 이런 것도 메인이고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직업 윤리와 대인관계, 상사와 동료와 그리고 고객이죠. 이런 민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는 대처를 하는지 이런 점들이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 평정 요소 5가지 있죠. 이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성,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사표현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 이런 점들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평정표 기반의 소재들을 전달을 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꼭 이 부분을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가 나왔습니다.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과 그리고 알게 된 내용들이 과연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하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이전에 면탈을 많이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필기 점수가 좋지만 면탈을 했던 사례, 거기에 대부분 자기소개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소개를 첨삭을 최대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과연 면접관에게 어필이 되겠는가, 이런 점들을 꼭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자기소개를 만들어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드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일반행정직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저는 지난 약 4년간 영화관에서 근무하며 매점 매출 관리, 신규 근무자 교육, 고객 컴플레인 응대 등의 서비스업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입시 교육기관에서 컨텐츠 촬영 그리고 영상 편집 업무를 맡아 많은 수험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점은 고객들의 칭찬보다는 불만사항을 먼저 찾고 작은 소리에 더 귀담아 듣는 태도가 조직의 빠른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운 점이요. 이제 안으로는 남양주 시민분들의 편의 개선에 적극 힘쓰며 나아가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한 남양주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시 브랜드 홍보에도 힘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력과 이런 점들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이 있으며 과연 나는 이 시에 갔을 때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포부 3단으로 표현을 한 이 정도의 자기소개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에 태도적인 관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소통 능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조금 더 보면요, 이 자기소개는요, 재면접, 미흡, 재면접, 미흡, 재면접, 여기까지 5번까지 됐을 때 저를 찾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6번 만에 면접을 보고 결국에는 현직자가 되셨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미흡자들을 만나거든요. 재면접자 분들도 그 당시에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를 보면 그만큼 충분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완성도 높게 초반에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미흡이 나왔던 자기소개가 이 왼편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남을 돕기를 즐깁니다. 그 예시로 저는 집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어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노인분들이 계실 때 자주 도와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의 칭찬을 듣고 뿌듯해하며 제가 남을 돕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 장점으로는 정보 정리를 잘하고 그 정리를 시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이 장점을 잘 이용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복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돕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분 자기소개를 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준비를 하라 해서 최대한
내가 면접에 갔을 때 반드시 얘기할 내용들을 담아서 자기소개에 요약해서 표현을 다시 했습니다. 다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다 받아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를 해서 결국 6번 만에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첨삭받은 자기소개를 공개를 한번 해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디시 군 일반행정직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교내 학급에서 발생하는 발표마다 PPT 제작을 도맡았으며 고전시와 같은 어려운 내용도 시각화하여 가독성 높은 문서로 만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학우들을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돕는 행복을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더불어 집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사와 설거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편리한 차량 탑승을 도왔으며 그 외에도 지역 내 환경 미화, 쓰레기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도맡아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장점을 이용하여 시 군민들이 지역 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요약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안내문을 제작하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돕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 첨삭을 받아서 자기소개를 실제로 가서 하셨고요. 결국에는 이 초반에 사조서도 잘 쓰셨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기소개까지 하셔서 6번 만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기소개를 안 시킬 수도 있으나 자기소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요약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번 면접이 흘러갔으면 좋겠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자기소개라는 점을 꼭 알고 초반에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일하게 암기를 해도 되는 것이 자기소개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봤던 지원 동기도 이어서 봅니다. 지원 동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흔히 얘기하는 안정적이라서 공무원에 지원을 했다. 저는 누구의 추천으로 지원을 했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첨삭을 받으시고 최대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짧은 요약입니다. 저는 식자재 마트에서 시각장애인 응대와 인터넷 장애 CS센터에서 어르신 전담 응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 집단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시에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장애인 독거노인 응급 돌봄 서비스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취약 집단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고자 발로 뛰며 이들의 고른 복지 혜택을 받는 데 힘쓰고자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지원 동기를 나는 무엇을 하고자 여기에 왔다 이런 형태의 지원 동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지원 동기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명확한 여러분들의 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따로 참여형 형태로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미 필기 합격자 발표가 오늘 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이런 경기도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직자에 필요한 10가지 스크립트를 정리하셔서 첨삭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방법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별도로 촬영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 가면 사조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예시와 작성 방법을 인강을 촬영해서 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이 사조서를 정리를 하는 이런 미션을 부여해드리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이제 한 주를 남기고서는 이 조별 모의 면접으로 해서 3대1 형태로 3명이 한 조가 돼서 1시간 동안 모의 면접 형태로 해서 실제 본인이 해보고 다른 분들 하는 것도 보고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할 겁니다. 이런 점을 2번 연속해서 이어갑니다. 3일 텀을 줘서 최대한 3일 동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3일 동안에 또 한 번 하셔서 한 번 피드백을 받고 다시 참여를 했을 때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최종 모의 면접을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면접이 8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나는 좀 그래도 직접 대면으로 다 정장까지 갖추고 와서 면접을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추가로 모의 면접 형태도 90분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특히 이 구간이 되면 또 수많은 재면접자분들이 저를 또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이어갈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이번 경기도 면접의 최종 합격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더 이상 이 강의나 아니면 교재만 보는 그런 프로그램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여러분들이 실제 참여를 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내뱉는 순간 그때 면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내용을 면접관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런 점들을 최대한 어필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음성과 억양과 태도 이런 점도 초반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알맹이다. 나의 이력을 통해서 어떤 점을 어필을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본격적으로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음성과 억양과 태도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번 면접에 무엇을 얘기하러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만드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와 메인 경험들 이런 점들의 첨삭과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합격자들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질문만 잔뜩 있는 그런 기출 질문 유형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면접관에게 평가를 받았는지 이거를 알고 참고를 하셔야 되며 그리고 사전조사서라고 하는 가장 어려워하는 이 사조서를 어떤 식으로 다들 작성을 했는지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며 어떻게 구성을 해야 면접관에게 좋은 이미지로 초반에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점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니까요.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면접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경기도 면접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가면요. 경기도는 10분 승부다. 나의 초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조서일 것이다. 그리고 5분 스피치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5분 스피치가 더 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관련된 이력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점들을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한 시에 어떤 식으로 최대한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 정리를 하셔야 되며 꼭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 10가지 사례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면접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과정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 입을 닫는 면접이 아니라 입을 벌리고 내가 말을 해서 어떤 점수를 받는지를 이해한 면접을 하셔야만 재면접과 미흡이 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전달하고자 길게 영상을 이렇게까지 찍어보았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웠던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지금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나는 면접을 준비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서 최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큼은 꼭 먼저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께 또 면접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고요. 꼭 경기도에 이번에 합격을 합시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